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내용은 정전 제3수행편 제12장 철성여중 제5조 주행남용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의 소비를 애쓰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이용을 애쓰나니 인생은 부귀를 막론하고 누구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직업에 충실할 때에는 주행남용을 하지 않아야 하나니라. 시간은 곧 성품이라 성품은 잘 거느리며 무엇보다 진리 연구에 몰두해야 하나니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죽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살리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살려야 할 건가 한번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즉, 내 정신과 육신 그리고 육행을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에 꼭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며 연마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성용 제5조는 계문에서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잡기 하지 말며 애아닌 노래 부르는 곳 춤추는 자리에 쫓아 놀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보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계문의 법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법지에 오르는 가장 빠른 길이란 소리지요. 중생의 습관을 버리고 불보살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 모습을 반주하여 주생남용을 통해 귀중한 시간을 버리지 말고 진리의 엄마 회두 단련을 통해 불지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돌아보면 진리의 엄마는 시간보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허비가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은 유용한 시간 사용을 삶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공부에 욕심을 내지 맙시다입니다. 공부를 더해도 부족한데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니 좀 의아스럽죠. 공부는 공부심으로 해야지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회를 보고 서법을 듣고 끌어오르는 공부의 희열심으로 당장 아침 수도부터 저녁 신고까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욕심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이 하루 이틀 할 수 있지만 이내 열정은 쉽고 잊어버리기 실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덕신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덕신고도 아침 저녁을 정하기가 어려우니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신고하시고 자기 전에 저녁 신고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길들여 작업입니다. 욕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현재의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우리 계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 없이입니다.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저는 우리 계모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술 마시란 소리인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소리인가? 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너 원불교 다녀라. 그런데 원불교 다니면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과연 그 사람이 도문에 들어올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술을 마시는 게 너무도 길리되어 있으니 조금씩 줄여서 결국에는 우리 술을 마시지 말자라고 인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 조항입니다. 현재 내 습관, 업력을 정확히 봐야 바꿀 수 있는 공부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공부는 조금씩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길입니다. 셋째, 실천입니다. 취사의 원리가 바로 정당한 일을 실천하고 부당한 일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취사하고 그런 것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죽기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옳은 일은 죽기로서 하고 그런 일을 죽기로서 하지 않는다. 사람은 말하지요.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싫어. 강한 부정입니다. 죽어도 할 거야. 강한 긍정입니다. 죽음은 극단의 상황입니다. 죽기로서 옳은 일을 행하고 부당한 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솔성입니다. 그렇게 옳은 일을 향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꾸준히 쉬지 않고 나간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낙원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 저도 언젠가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공부의견을 밝혀주신 분이 바로 대종사님이십니다. 대종사님 불지품 제6장에 중의 솔성지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수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라 하셨는데요. 솔성은 천도를 잘 보아 잘 따르면 나아가서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본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서 정확히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 사용한다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성은 계명 취사입니다. 실행 공부입니다. 실행 공부를 제대로 잘 하려면 수양과 연구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옳은 일은 실천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가 솔성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심신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용하는 것에서 하지 말아야 할 조항으로서 계문은 내주셨으면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과 해를 닦아 우리가 바라는 낙원으로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솔성요령입니다. 정전 작업취사장에서 수양력과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당하여 실행에 안 된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의 결실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른 취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솔성요령의 실천으로 실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입교를 한 지는 이제 40여 년이 넘었지만 제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원불교가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계기가 되었고, 제가 좀 오랜 동안 교당을 멀리하고 쉬는 동안 제가 꼭 필요할 때만, 근데 그 필요가 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그럴 때만 원불교를 찾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챙기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저희 20단 교도님들께서 많이 힘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희 아이들이, 제가 조금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좀 늦게 되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지금 사춘기에 다다랐는데, 제가 편할 때 기대는 것도 가족이지만 제가 힘들 때 짜증을 부리고 힘겨움을 호소하는 것도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춘기 때 저희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희 딸들이 저한테 막 그럴 때마다 그 원망심도 생기지만 저를 자꾸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리면서 제가 지금 오히려 제 갱년기와 저희 딸의 사춘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딸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가끔 저희 딸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내가 원불교를 만나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제 삶에 이 법문들이 녹아있던 것들이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커다란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법문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 아버님을 떠나보내면서 든 생각은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갈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겠구나 하는 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일요일마다 교도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만나고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도반으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단 맹주영입니다. 저와 원불교와의 인연은 제 나이와 같습니다. 예조부님의 인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과정으로 법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연이 길은 만큼 공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가 편하지 않지만, 올 초 저에게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대해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2월에 찜찜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에 가려는데 차도 차키도 찾을 수가 없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평소 가는 길이 아니지만 저기 넘어가면 집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막다른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정갈하게 들어서 있는 동네가 보였고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네, 더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하늘을 덮어버리고 동네는 사라지고 길이 하나 생긴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터널 같은 파도 안에서 부는 바람에 무겁고 차가운 기운에 놀라며 길 초입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정지화면처럼 딱 보였습니다. 이 파도 속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 숨을 어느 정도 참아야 물 위에 떠올라 숨을 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데 그럼 뭘 의지해 볼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검은 장우산이 보였습니다. 우산을 보는 순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딱 떠졌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꿈틀꿈틀거리는 물살과 서늘한 바람이 생생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정초인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크게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식구 이름만 나와도 화를 내니 제가 의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고 지내는데 가족의 인연으로 묶여 있으니 한 번씩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잘 먹고 TV를 보던 중 그 이름이 나오는 대화로 이어지자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거라 본인도 화는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지 버벅거리면서 그 일의 내용도 변했길래 이젠 스토리도 변했네, 그만합시다, 또 싸우겠네 라고 말하고 방을 나오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듯 가슴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다는 것이 이런 건가?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놀랐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내용도 변질되고 시비 이해를 따질 일도 아닌데 처음 가졌던 한 생각으로 인한 감정의 힘이 이리도 단단하고 그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뒤엉키면서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겪어야 하나? 라는 무거운 생각에 꿈까지 꾸게 됐구나. 우산 정도의 힘만 있으니 이렇구나 반성하면서 파도 앞에 놀라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부터는 이런 나를 보듬고 살펴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을 묵묵하고 단단하게 걸어가는 주용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도 다른 때와 다르게 2달 정도 말을 안 하고 어느 날은 집을 나가겠다고 본인 짐 좀 싸놓으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 집은 구하셨냐고 물어보다 제가 웃음이 터지는 바람에 유야무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말이 나오면 본인 말이 남편 말이 맞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정의 파도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이 평상심으로 말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도은 교도입니다. 네, 저의 교리 실천담은 타자녀 교육,
저의 천지이자 수행의 길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원불교 사요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자녀 교육, 즉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도 정성스럽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실천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요는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원불교 교전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정전의 교의편 3장, 그리고 정산종사법어 정의편, 또 대산종사 법문집의 어떤 제2집의 교리, 원만 평등한 세계 건설, 이런 곳곳에 사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요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자력 양성, 그래서 인권 평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자 본의, 지식 평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타자녀 교육, 교육 평등, 공도자 숭배, 생활 평등과 같이 아주 4가지의 요긴한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병든 사회를 고치고 또 평등 사회를 건설해서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하자라는 그런 불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산종사 법문집 이 집에 원만 평등한 세계 건설에서 제가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읽은 대목은 이 세상을 아주 좋게 하려면 이 원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 중에서도 교육 평등을 위해서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를 가리키는 타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또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만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금수와 같은 야만인이다 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죄인이고 또 큰 빚쟁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웠다면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이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자녀가 함께 잘 되어서 진정한 평등,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어떤 대종사님의 뜻인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우선 타자녀에 앞서서 저의 자녀는 딸 1명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하게도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손주 2명을 낳아서 저는 남부럽지 않게 손자 1명, 또 손녀 1명의 아주 행복한 할머니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의 자녀는 굉장히 단촐하죠. 1명인데 저는 복이 많아가지고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타자녀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저의 제자들인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특히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세대 우리나라 성장 동력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 제약산업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원을 운영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직도 잘 되고 거의 취직률이 90% 이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이런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한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수라는 직업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이 학생들 제대로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양의 과정이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 몇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그런 아주 우수한 제자들도 있고, 또 자기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아주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볼 때 큰 보람과 희망을 느끼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제자들입니다.
과제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또 이제 성적도 기대치 이하인 학생들이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교수가 지식을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저한테 배우고 졸업했으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시도 보고 어떤 경우는 삼시도 보고 해서 저 악명 높게 그렇게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좀 편애하고 그런 학생들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는 약간 좀 낙오자가 된 학생들의 모습이 저한테 떠오르는 거죠. 그 학생들의 좀 슬프고 또 무력한 눈빛, 좌절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타자녀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 수준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주고 이 학생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제한적이지만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제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미루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제약산업에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파트타임 학생으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가장 문제는 직업과 학문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졸업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달은 학교에도 안 오고, 또 가장 어려운 게 논문을 지도하는 겁니다. 이제 논문을 써야지 석사와 박사를 받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연락도 두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래 박사 졸업할 때 보통 한 4년 반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최근 올해 3월에 졸업한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드디어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때 졸업을 시켜서 저의 숙제를 마치고자 하고, 저도 이제 정년이 한 2년 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제 숙제를 전부 다 하는 게 목표인데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시시때때로 연락도 하고 박사 논문 시작이 반이다, 뭐 혹은 네가 학교에 안 와도 되고 온라인 줌으로도 얼마든지 지도가 가능하고 밤에도 지도가 가능하니까 좀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제 채찍질도 하고 야단치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졸업을 시켜서 저의 어떤 타자녀 교육이라는 그런 저의 숙제를 다 마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은 최근에 나온 유형인데요. 너무나 AI에 의존하는 학생들입니다. 요새 챗GPT, 제미나이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제물을 내주면 다 그 챗GPT, 제미나이 써가지고 학생들 90%의 답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저는 오픈북 그 시험도 많이 보거든요. 응용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요새 챗GPT와 제미나이가 얼마나 유능한지 응용 문제, 계산 문제도 다 답을 해줍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다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과제물 같은 거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답보다는 과정, 자기가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풀어야 되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답을 얻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나가서 어떤 사회적 문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물론 그때도 챗GPT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타자녀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전에서 곳곳에 있는 타자녀 교육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 타자녀 교육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정말 불평등한 사회 구조, 아니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첫걸음이고,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그런 불공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의의를 봤을 때 제가 정말 타자녀 교육하느라고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 굉장히 타자녀 교육이라는 사회적 의의와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좀 더 정진하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한테 저를 지도교수로 한 모든 학생들을 졸업시키도록 애를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식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좀 다양하게 발굴하고 이 사회에 쓸모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애쓰고자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5월이 되면 스승의 날이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올 때는 뭐 케이크나 과자를 가져와서 1년 중에서 제 체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가 5월이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그 선물, 케이크의 크기나 또 과자의 뭐 빈도, 과자의 양 이런 것들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성적은 좀 낮았지만 졸업 후 사회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정말 참 제자이기도 해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 더 남은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요 중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타자녀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암송한 일상수의요법 2가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돌리자, 저에 대한 그런 말이고요.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자, 이 2가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